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이달 들어 주춤했던 국내 주식시장이 12월에는 산타랠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달러화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내려섰다가 반등할 때 IT 섹터가 강세를 나타내왔던 데다 이 주요국 경제 성장세도 견조하기 때문인데요. 이 증시 전문가들은 남은 연말 코스피가 산타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먼저 환율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9일 장중한 때 1,075원 50전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하게 되면서 전일에는 1,092원 30전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달러화는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밤부터 13일까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더는 급격한 하락세를 타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반등하면 IT 섹터가 다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대신증권연구원은 과거 달러화가 1,100원 아래로 내려섰다가 반등할 때 IT 섹터가 코스피 대비 강세를 나타냈다며 연말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고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정책 발표 연기에 따른 대형주 중심의 수급 환경이 예상되는 데에 따라 앞으로 IT 섹터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한국 증시도 동반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한국 증시가 11월 이후에 반도체 경기 논란과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 우려 등으로 약세를 보여왔다며 반면에 선진국의 견조한 성장과 선진국 중앙은행의 경기 우호적 통화 정책이라는 강세 요인은 굳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글로벌 주가 상승 동력인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이미 노출된 재료인데다 상원과 하원 협의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거나 재정 적자가 악화된다면 증시에 부담이 될 확률도 있다라고 진단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앞서 살펴본 대로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소식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꼼꼼하게 뉴스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글로벌 시장까지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현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이틀 연속으로 오름세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미국 증시가 지난 8일 고용 호조 등으로 이 다우존스 지수와 또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제히 상승한 것이 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자세한 수급부터 어떻게 마감지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개인과 외국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916억 원, 그리고 1,660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2,306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결국 0.30% 상승세에 올라주면서 2,471.49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장을 마감지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나스닥 바이오테크 강세와 또 5일 연속 하락에 따른 낙폭 과대 부각의 영향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6일 만에 급등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수급부터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24억 원, 그리고 1,347억 원을 사들였고,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2,043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2.69% 오른 764.09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상승이 우세했습니다. 음식료업과 섬유의복, 종이목재, 화학, 의약품, 그리고 비금속 광물과 이 철강금속은 상승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와 달리 기계와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와 전기가스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하락이 우세했습니다. 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0,000원가량 내리면서 258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물산 등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 반면에 포스코와 LG화학,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이 외국인이 BGF 리테일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 하나케이미칼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네이처셀 그리고 SKC 코오롱 PI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웹젠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매도 상위 종목에서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YIK 그리고 G3 BNT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H를 가장 많이 덜어내면서 이어서 신라젠과 G3 BNT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유가는 어제 날짜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북해에서 스코틀랜드로 수송되는 포티스 원유 공급이 유출에 따른 송유관 폐쇄에 앞서서 줄었다는 소식이 유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이날 테러 기도로 파악되고 있는 이 뉴욕 맨하튼에서의 폭발 이후에 유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네, 국제유가 결국 1.10달러 상승하는 모습 시현하면서 57.99달러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국제유가에 이어서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맨하튼 타임스퀘어와 또 포트 오소리티 지하철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에서 이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 주요 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가 제작한 사제 폭발물이 다행히 부분 폭발에 그치면서 이 용의자를 포함해서 4명만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지난주 발표된 11월 고용지표 등 최근 미국 경제지표 호조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네, 자세한 지수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다우지수 0.23% 오른 24,386.03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이 나스닥 지수는 0.51% 오른 6,875.08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32% 오른 2,656.99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 이어서 또 유럽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1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 등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엇갈린 등락 양상을 시현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0일 올해 마지막 FOMC를 개최하면서 13일 오후 2시 성명과 2018년 경제 전망치를 새롭게 내놓기로 했습니다. 네, 시장은 이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네, 자세한 지수 영국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영국 지수 0.80% 오른 7,454.48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이 프랑스 깨크 지수는 0.23% 내린 5,386.83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0.23% 내린 13,123.65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2,469.2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지수는 767.53포인트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종목들은 또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는지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58만 9천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76% 상승하게 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9,300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하락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0.67% 빠지게 되면서 14만 9천 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포스코입니다. 0.30%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은 33만 3,5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종목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파란불로 출발 예상되는데요. 현재는 전일장 대비 7,000원가량 빠지게 되면서 81만 9천 원 선에서 출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생명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하락으로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79% 밀려나게 되면서 12만 6천 원 선에서 출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물산 역시 소폭 밀려나면서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0.38% 빠지게 되면서 13만 1,5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B금융 종목입니다. 0.17% 상승하게 되면서 59,1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밀려나게 되면서 0.42% 빠지면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5만 7,500원 선에서 매매대 시연해주게 되면서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 종목이 1.54%가량 밀려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1만 9천 원 선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좋은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 예상이 되면서 12,000원가량 전일장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20만 선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SDI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1% 넘는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43% 오르게 되면서 21만 3천 원 선에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 대장주인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1% 넘게 상승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85% 상승하게 되면서 20만 8,800원 선에서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일에 강한 상승률 나타냈었던 파라다이스 종목이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400원 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반도체 종목입니다. 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1.03% 오르게 되면서 29,550원 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J ENM 종목입니다. 0.11% 상승하고 있고요. 91,600원 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젠백스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0.70% 밀려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오늘은 14,150원 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포스코캠텍입니다. 0.87% 상승하게 되면서 34,600원 선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장 동시효과 살펴보셨습니다.
네,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국내 시장 출발을 알렸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전일장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특징을 보였고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 국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코스피 지수 이틀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7.49포인트 상승한 2,472.4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1,736억 원과 923억 원 각각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이 2,400억 원가량의 물량 담는 모습을 보이면서 1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의약품이 4.8% 올랐고 음식료품과 섬유 의복, 의료정밀과 통신업, 보험 등이 1%대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계와 전기전자, 운송장비와 전기가스업, 건설업, 은행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도로 0.4%가 넘게 내리면서 258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현대차 노조의 부분 파업 우려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각각 5%와 1.9%, 1.6%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포스코와 LG화학, 삼성생명과 SK텔레콤 등은 올랐던 반면 네이버와 KB금융,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등은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3공장 준공으로 세계 1위의 의약품 위탁 생산 CMO 업체로 등극했다는 소식에 6.4% 가까이 크게 올랐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지분법 이익 증가 기대감으로 2.1%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분할 재상장했던 BGF 리테일은 28.09% 크게 오른 반면 BGF는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법정관리 우려로 급락했던 금호타이어는 13.15% 두 자릿수대로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암리스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 진출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비트코인 관련주로 거론됐던 주연테크는 11.5%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거래소에서는 487개 종목이 상승했고 315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뒤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0.03% 상승하면서 764.09포인트로 다시 한번 760선대를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988억 원 순매수세를 보였고 기관이 6거래일 만에 사자 흐름에 나서면서 1,23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2,048억 원 물량 더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락문화가 5.1% 가까이 올랐고 방송 서비스와 IT 종합, 디지털 콘텐츠와 통신 장비, 반도체와 IT 부품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등은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4.5% 상승한 20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8.7%, 셀트리온 제약도 4.9%대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장중에 소폭 상승 흐름을 보였던 신라제는 하락 전환하면서 1.6% 내림세 시현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CJ E&M과 티슈진, 루엔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파라다이스와 코미팜, 휴젤과 포스코캠텍 등이 올랐습니다. 웹제는 신작 게임 출시를 앞두고 20.03% 정도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품절주 대란을 일으켰던 코데즈 컴바인도 15.12%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인 미국의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규제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10.1% 내렸고 옴니텔은 16.2% 밀렸습니다. 옴니텔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CI 평가 정보가 15.15% 급락한 가운데 한일진공과 SBI 인베스트먼트 등도 내렸습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직접적인 지분 관계 그리고 사업적 연관성이 없으며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당사의 주가와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공시했지만 하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는 20일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가 시작된 IE 종목은 79.19% 급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765개 종목이 상승했고 396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원가량 하락세를 시현하면서 1092.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0.1포인트 상승하면서 324.8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에서 특징 보였던 특징 종목 4가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서포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알서포트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대면 인식 기술 채택 기대감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블록체인 협회 준비위원회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입출금 투자자 명의 계좌를 한 곳으로 제한키로 하고 서비스 이용 시 영상통화와 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블록체인 협회는 빗썸과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업체 30곳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알서포트는 비대면 계좌 개설의 원격 인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대다수 은행과 증권사, 인터넷 은행 등이 이 알서포트의 리모트 콜 페이스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서포트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인식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알서포트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3.86%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10원 빠지면서 현재 주가 2,74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부품업체인 파트론 종목입니다. 이 4분기 실적 반등을 예상하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어제 파트론 종목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의 수익성 하락이 일체형 카메라 모듈 수율 확보가 늦어졌고 또 고객사가 플래그십 카메라 공급사를 다원화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또 4분기부터는 플래그십 일체형 모듈이 정상화되면서 중저가 모듈 증가세가 더해지며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파트론의 실적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 센서 모듈과 웨어러블 그리고 전장 부품과 신규 카메라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전망이 밝기 때문입니다. 현재 센서 모듈 매출의 70% 이상이 지문인식 모듈이지만 앞으로 생체인식과 센서, 심박 등 수요의 증가가 유망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웨어러블과 액세서리 사업은 올해 100억 원에서 2019년에는 600억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론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출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거래량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0.58%가량 상승 흐름 가져가주게 되면서 주가 50원 상승한 9,410원 선에서 오늘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은 AP 위성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P 위성 종목은 정찰 위성과 함께 전자 광학 위성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급등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수주 잔고 증가와 함께 신기술의 모멘텀이 증가된다는 증권사들의 분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리서치 아름은 AP 위성에 대해 연내 군 정찰 위성 사업자 선정과 함께 내년 초 예정된 전자 광학 위성 사업 참여로 수주 잔고가 1,0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 시점에 회사의 정찰 드론용 데이터 처리 기술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 5G 기술을 활용한 M2M 칩셋 상용화 시점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AP 위성 종목의 오늘 출발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1.24%의 급상승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100원가량 물량 상승하게 되면서 8,180원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은 대원제약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유행으로 호흡기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에 대원제약이 어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양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 대원제약의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진해거담제와 항생제 등의 매출이 늘 것으로 보이며 고지혈증 등과 같은 만성질환 제품의 실적도 늘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원제약의 내년 매출액은 전년보다 12.5% 증가한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9% 늘어난 34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대원제약 종목의 오늘장 출발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장 종가와 마찬가지로 현재가는 21,0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뒤이어서 전일장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의 아시아 증시 일본과 대만, 중국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전일에 0.56% 상승했습니다. 22,938.73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25년 내 최고 수준으로 오르게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역시 0.72% 상승하게 되면서 1473.0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전일에 시가총액 2위인 폭스콘이 급등한 데 힘입어 상승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역시 0.98% 올랐고요. 3,422.2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전일에 당국의 규제 완화 가능성에 힘입어 역시 상승으로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저희 다시 돌아와서 12월 12일 화요일 국내 시장 출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0.17%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면서 어제장에서 상승했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75포인트 떨어진 2,466.7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어제 6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0.36%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2.85포인트 상승한 766.9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장 혼조세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과 업종별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저희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시장도 역시 업종별로 혼조 양상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는 기계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0.47%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와 은행업종 0.2%가량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섬유 일부 업종도 0.20%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 그리고 종이목재 업종과 비금속 광물 업종 모두 현재 강보합권에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점점 더 하락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험 업종입니다. 1.02%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밀려나는 업종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화학업종도 1%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업종과 증권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모두 소폭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통업종과 철강 금속업종, 그리고 운수창고업종까지도 모두 현재 계속해서 0.2%가량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어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 출발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현재 강보합권에서 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 올라가고 있고요. 258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됐지만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27% 밀려나고 있고요. 77,7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 종목입니다. 0.7% 빠지고 있고요. 13만 9천 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LG생활건강도 1% 넘게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35% 빠지고 있고요. 117만 1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게임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NC소프트가 강한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 리니지 M이 대만에서 롱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2.40% 오르고 있고요. 46만 8,5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 해장국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3.23% 오르게 되면서 41,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상승세 이어가면서 점점 더 그 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3.66% 올라가고 있고요. 48,1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와주게 되면서 역시 오늘 장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펜오션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종목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전일에 3% 넘게 상승하며 마감이 됐다가 오늘도 1.69% 오르게 되면서 6,0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현재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BGF 종목이 또 한 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 후에 사흘 연속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13%가량 빠지게 되면서 17,5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 BGF 리테일 또한 동반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종목 앞서 동시호가 상황에서도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2% 넘게 하락하게 되면서 2.77% 빠지고 있습니다. 31만 5천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진에어 종목입니다. 진에어 종목 오늘도 역시 밀려나고 있고요. 전일에 7% 넘게 급락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1.88% 빠지게 되면서 26,1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업종별로 살펴보면 역시 혼조권의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 가운데 가장 상승률 높게 집히는 업종으로는 유통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37%가량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음식료 담배 업종과 통신장비 업종까지 모두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약업종도 소폭 올라가고 있고요. 인터넷 업종과 전기전자까지도 모두 계속해서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현재 힘을 내지 못하는 업종으로는 방송 서비스 업종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01%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오락문화 업종과 화학 업종, 그리고 금속 업종까지도 모두 현재 하락권에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셀트리온 종목 0.93%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4% 넘게 상승했었고요. 오늘도 현재는 0.93% 오르게 되면서 20만 7천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메리톡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폭 밀려나고 있고요. 0.52% 빠지게 되면서 45만 5,6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한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과 실적 모두 개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게 되면서 주가에도 역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4.13% 상승하게 되면서 88,3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셀트리온 3인방 모두 나란히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W게임즈 종목입니다. 이 종목 0.92%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는 54,9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파라다이스 종목이 1.71%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23,000원 선에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에 5% 넘게 강한 상승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 업종이 나란히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 SM 종목이 1% 넘게 가장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1.89% 빠지고 있고요. 현재는 36,25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YG엔터까지 역시 밀려나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현재는 1.46% 빠지게 되면서 33,3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업종과 종목별 흐름까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수급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700억 원가량 물량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반면 외국인은 525억 원가량의 물량 덜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으며 기관 역시 3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410억 원과 91억 원가량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470억 원이 넘는 물량 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개인이 542계약 그리고 기관이 506계약 정도 물량 담는 반면 외국인은 750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현대산업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리포트에서는 국내와 해외의 고른 성장 기회를 갖췄다라는 제목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산업은 11월 말까지 17,000세대가량을 분양하면서 99.8%의 높은 분양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중에 분양 예정인 파주 운정과 수원 망포 등까지 합치게 되면 2017년도 총 분양 물량은 23,000세대에서 25,000세대로 전년도 17,000세대보다 40%가 증가하는 분양 물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특히 2017년 중에 국내 주택 신규 수주 6조 원과 함께 자체 용지 매입분 등을 감안해 본다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분양 물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포 1단지와 둔촌주공 등의 대규모 재건축 프로젝트들이 내년 하반기 분양 및 착공 예정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총 분양 물량 중에서 재건축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반면에 2019년에 현대산업의 경우 대규모 자체 개발 프로젝트인 광운대와 파주 프로젝트들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에는 자체 용지 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 사업들의 이익 가시성은 주택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2017년과 2018년 그리고 2019년까지 이 안정적인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현대산업 종목의 실적부터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 뒤를 이어지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GTX의 사업자 선정이 2017년도 12월에 예정이 돼 있다고 하고요. 현대산업의 컨소시엄이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하게 되면 현대산업의 수주분은 1조 3천억 원가량 예상이 되며 2018년도 이후에 토목 SOC 사업 매출의 성장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순현금 상태인 현대산업의 경우 2017년도 하반기 이후에 2018년도까지 과거 분양했었던 이 주택 사업의 현장에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서 영업 현금 흐름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2017년도 상반기 두 차례가량 걸쳐 있었던 자사주 매입이나 여유 자금을 활용한 M&A 등도 2018년도 주가의 긍정적인 캐탈리스트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51,000원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흐름은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현대산업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1.5%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00원가량 주가 밀리면서 38,900원 선에서 오늘 지금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산업 종목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 나왔고요. 동원산업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4분기도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실적에 관한 이야기 한번 전해주시죠. 네,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부터 살펴보게 되면 6,185억 원을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55%가 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영업이익은 722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시 1년 전보다 70.3% 정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 부문에서의 영업이익은 303억 원, 그리고 유통은 266억 원, 물류는 153억 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 부문의 실적을 좌우하는 요인은 참치의 억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국제 참치 억가는 10월에 톤당 2,300달러, 11월에는 톤당 2,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의 평균 억가는 12월을 보수적으로 가정해 본다고 하더라도 한 톤당 2,000달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한편 4분기 유통의 수익성은 믹스 개선에 따라서 10.8%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물류 부문에서는 동부 익스프레스의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부문별로 살펴보셨습니다. 뒤를 이어서 2018년도와 관련된 실적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2018년도 상반기 평균 어가가 1,700달러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래 참치 효과에 대한 추정은 다소 어렵지만 유가와 어획량이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은 어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7년도 4분기에 누적 벙커CU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약 54달러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어획량에 큰 변화가 없다면 2018년도 상반기 평균 어가 같은 경우에는 1,700달러를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이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대외 환경도 긍정적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내 미국 비중은 3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최근 원달러 하락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이지만 상승 시에는 실적 개선이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법인세 인하 효과도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기존 35%에서 22%로 조정할 경우 연결 순이익이 8에서 10%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국면의 밸류에이션과 더불어서 유통과 물류의 이익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가의 견조한 흐름이 오늘 동원산업의 투자 포인트라고 리포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PER은 10배까지는 편안한 이 주가 상승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40만 원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만나본 동원산업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가까지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동원산업 종목의 현재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는 0.94%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0원가량 주가 오르면서 32만 2,5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동원산업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셀트리온 종목입니다. 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도 역시 제목으로 2018년에 코스피 시장의 신데렐라가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 셀트리온 실적이 또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연결 기준 매출액이 50%가 넘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됐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1조 3,22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으며 영업이익은 65%나 증가한 8,497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년 전보다 67%가 늘면서 7,174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2018년도의 매출 성장은 미국의 램시마와 그리고 유럽의 트룩시마 성장, 허즈마의 유럽 신규 매출에 대비한 생산에서 기인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셀트리온의 4분기 매출액은 2,846억 원, 영업이익은 1,556억 원, 순이익은 2,40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 호조는 견조한 유럽 램시마 점유율과 미국 램시마 판매량 증가, 그리고 트룩시마의 유럽 침투율 상승을 반영했고 수율 개선과 매출액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종목의 4분기와 2018년도 매출액 전망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이어서 셀트리온의 핵심 제품들의 파이프라인이 업데이트 될 것이다라는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인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대표적인 램시마의 업데이트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50%, 그리고 화이자 J&J 레미케이트의 이 독점 금지법 위반의 소송 제기와 더불어서 이 긍정적인 소송 결과 도출 시 이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시장 침투에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더불어서 램시마 SC 제형이 2019년도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트룩시마도 역시 9월달 이후에 유럽 전역 판매로 인해서 시장 침투율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2018년도 상반기에는 미국 허가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허즈마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분기에 유럽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7월 달에 이 BLA의 신청을 앞두고 있고요. 2018년도에 승인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휴미라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고농축 제재로는 최초로 임상 진입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임상이 8월 달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임상 일상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율 개선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 또한 확보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포트에서도 2018년도 2월 달에 더불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예정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요. 이 시가총액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1.3% 수준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수급 측면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면서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도 28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셀트리온 3인방 모두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오늘 만나본 셀트리온 종목 이어서 현재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셀트리온 종목의 현재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장에서도 1%가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7% 오르면서 주가 2,200원 상승한 20만 7,200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셀트리온 종목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한화투자증권 리포트고요. 종목으로는 LG디스플레이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아쉽지만 내년 2분기에 봐도 늦지는 않다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리포트에서 4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조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11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는 시장 컨센서스인 영업이익 3,430억 원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월과 11월 두 달간 LCD 패널 가격이 10% 이상 하락했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평균 원달러 환율이 전분기보다 2%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모바일용 OLED 사업에서 초기 R&D 비용과 관련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한편 2018년도 실적 전망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디스플레이 실적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 패널 가격이 비수기인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고요. 또한 모바일 OLED 사업에서는 R&D 비용과 더불어서 감가상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패널 가격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물량이 증가하는 내년 2분기에나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또 다른 변수로는 이 모바일 OLED의 이 초기 수율이 얼마나 빨리 확보되느냐가 관건이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는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 2018년도 연간 영업이익을 기존 전망치 대비 47% 하향 조정을 했고요. 7,100억 원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렇게 오늘 리포트에서는 LCD 패널 산업이 예상보다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서 실적 개선 시기를 내다보는 것이 불투명해졌고, 이 OLED 사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는 매수를 추천하기는 어려워졌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적어도 내년 2분기경 이 신규 OLED 공장인 이식스의 양산 수율이 안정화되는 것이 확인된 후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다라고 리포트가 내놨고요.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오늘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보유 홀드를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34,000원으로 이번에는 내려잡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본 LG디스플레이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LG디스플레이 종목 현재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5% 정도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원 오르면서 3만 5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LG디스플레이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네 가지 리포트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일진공입니다. 이 한일진공이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 지분 확대 소식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네, 한일지공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74% 오른 2,83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일진공은 암호화폐 거래소 KCX 지분을 추가 획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로 KCX 최대 주주인 한일진공의 지분율은 기존 19%에서 22.3%로 3.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공동 투자자인 KPM테크와 디지털 옵틱 지분율도 각각 11.9%, 또 6.4%포인트가 늘어나면서 한일진공과 공동 투자자들의 총 지분율은 46.1%로 확대됐습니다. 한일진공 관계자는 암호화폐 사업 확장을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며 향후 KCX의 안정적인 운영과 또 사업 확대에 필요한 투자에도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코데스 컴바인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품절주로 불리는 이 코데스 컴바인이 오전장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현재가부터 살펴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코데스 컴바인 6.72%로 하락세로 다시 돌아서면서 3,12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1일은 20%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코데스 컴바인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더니 7일에는 17%, 8일에는 13% 내리 하락했습니다. 이러다가 이날 또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코데스 컴바인은 지난 7일 최근 현저한 시장 변동과 관련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급등락이 지속되면서 이 코데스 컴바인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8일 하루 동안 이 정규 시간 외 시장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금호타이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 관리 우려로 급락세를 보이던 금호타이어가 11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금호타이어입니다. 8.09% 오른 4,000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지난 이틀간 하한가에서 겨우 벗어났습니다. 업계 안팎에서 이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채권단 자율협약 상태에서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인수합병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투자 심리가 조금은 풀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웹젠 신작인 기적 MU 각성과 아크로드 어웨이크 출시 기대감이 나오면서 급등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네, 웹젠이 신작 게임을 내놓으면서 오전장부터 상승세를 타더니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0.44% 내린 34,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작 흥행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매수세로 작용하는 양상입니다. 8일 기준 사전 예약자 45만 명을 넘어서면서 흥행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적 MU 각성 출시도 임박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간 평균 일 매출액이 10억 원, 로열티 수수료 5%가 이 정지 예상 연간 이익은 183억 원이라며 2001년 출시한 뮤 온라인으로 생성된 뮤의 지적 재산권 파워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하게 오늘 오전장 종목들도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암리스입니다. 네,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면서 23.41% 오른 8,9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우리들 제약입니다. 8.83%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전장
특별하게 보이는 뉴스는 없지만 이 10,000원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체류제 중심의 의약품 제조와 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제약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감장까지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금호타이어입니다. 앞서 특징주에서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국내 기업 인수설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에도 8.09% 상승세 이어가면서 4,1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부제철 우선주입니다. 현재 시각 현재가 29,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2.94%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동부제철입니다. 현재 시각 0.33%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9,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승률에서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AJ 렌터가 20% 넘게 하락세 이어가면서 장 초반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BGF입니다. 이 재상장 후에 반토막으로 줄더니 결국 3일 만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13.25% 내린 17,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BGF 리테일입니다. 현재 시각 8.45% 내린 22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다 바로 넘어가 보시죠.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종목이 KMH 하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75% 상승한 1,33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넵튠 같은 경우에는 15.97% 오른 1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IE입니다. 14.76% 내린 589원에 거래가 되면서 동전주로 하락한 모습 시현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티게임즈 13.36% 내린 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 등락률 상위 종목이었고요.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리포트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안타 증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주요 이벤트들을 점검해보자라는 리포트 내놨는데요. 특히 오늘 저희는 FOMC와 관련된 내용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연말 이벤트는 많다라는 첫 번째 내용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2017년이 3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은 연말까지 다수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특히 12월 중에 예정된 주요 이벤트들의 스케줄과 주요 이벤트와 관련된 체크 포인트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주요 경제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가 연이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12일부터 13일에는 미국 연준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4일에는 영국에서 ECB 통화정책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또 일본에서는 20일부터 21일까지 BOJ의 통화정책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BOE 역시 14일에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들의 통화정책회의 외에도 또 확인해봐야 할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13일부터 16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14일에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또 14일부터 15일에는 EU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며 주 후반인 14일부터 16일 사이에는 중국 수뇌부들이 다음 해 중국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경제공작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는 오늘 주요 통화정책 회의들의 관전 포인트와 함께 중국의 경제공작회의에 대한 포인트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통화정책 회의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편 오늘부터 시작이 될 FOMC와 관련해서 시장은 이미 상당 기간 12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인식해왔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발표됐었던 고용지표가 12월 인상을 기정사실화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22만 8천 명으로 발표가 됐고요. 실업률은 4.1%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러한 고용 호조가 예상된 상황인 만큼 금리 인상이 충격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오히려 관전 포인트로는 제시되는 내년 경제 전망과 금리 인상 속도에 있다고 판단이 된다는데요. 이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부담을 주고 있던 달러 강세 움직임과 더불어 이벤트 해소에 따른 진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 보인다고 하고요. 반대로 미진한 인플레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점도표 전망을 상향 조정할 경우 향후 매파와 준칙주의적 성향이 강한 연준 이사진 구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서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압력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간밤에 나올 FOMC와 관련한 내용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리포트까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